지난달 통장에 4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잔액을 확인했더니 18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특별히 큰 돈 쓴 것도 없습니다. 명품 가방 산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 점심 식사, 저녁엔 피곤해서 치킨 한 마리, 주말엔 가족과 외식,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돈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드는 15개의 블랙홀, 그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가계금융조사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2024년 평균 가구의 월 소비 지출이 312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임금 상승률은 2.1%입니다. 돈은 안 늘어나는데 쓸 곳은 더 늘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가계 저축률 역대 최저입니다. 가계 부채는 1896조 원, 역대 최고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결과는 빚내서 살고 있습니다. 김 과장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견기업 과장입니다. 월급 450만 원 받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매달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김 과장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아침 7시 30분 출근길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 한 잔 4,500원입니다. 점심 12시 회사 근처 식당 제육볶음 정식 12,000원입니다. 오후 3시 졸음이 옵니다. 편의점 캔커피 하나 2,000원입니다. 저녁 7시 퇴근합니다. 집에 가면 요리해야 합니다. 설거지도 해야 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배달 앱을 켭니다. 클릭 한 번. 치킨 한 마리 27,500원입니다. 하루 지출이 46,000원입니다. 한 달이면 138만 원입니다. 월급의 31%가 먹는데 사라졌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되고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김 과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합쳐서 월 6만 원입니다. 헬스장은 3개월 전에 등록했는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월 8만 원씩 자동 이체됩니다. 휴대폰 요금 프리미엄 9만 원, 자동차 보험 월 15만 원, 전세 대출 이자 월 85만 원, 자녀 학원비 월 90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총 351만 원입니다. 월급 450만 원에서 351만 원을 쓰면 99만 원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과금 25만 원, 명절 선물 월 평균 10만 원, 부모님 용돈 30만 원, 갑자기 차 수리비 50만 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김 과장은 자기가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통장은 항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2024년 대한민국 중산층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십시오.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계산기를 꺼내 보시겠습니까? 한 달 동안 배달 음식에 얼마 썼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카페 커피에 얼마 썼는지, 안 보는 OTT에 얼마 내는지, 안 가는 헬스장에 얼마 버리는지 말입니다. 솔직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충격받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돈을 빼가는 15개의 블랙홀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작은 도둑들입니다. 매일 조금씩 빼가는 놈들입니다. 두 번째는 큰돈의 함정입니다. 한 번에 수백만 원을 날리는 놈들입니다. 세 번째는 숨겨진 블랙홀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놈들입니다. 먼저 일상의 작은 도둑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달 음식입니다. 10년 전 짜장면이 3,5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7,500원이다. 배달비 3,500원 더하면 11,000원입니다. 치킨은 더 심합니다. 24,000원에 배달비 3,500원, 총 27,500원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 2024년 한국인 월 평균 배달음식 지출액이 19만 3천 원입니다. 연간 231만 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습관입니다. 퇴근하고 피곤합니다. 요리하기 싫습니다. 앱만 켜면 30분 안에 집 앞까지 옵니다. 너무 편합니다.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모레 한 번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231만 원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카페 커피입니다. 뭐 커피 한 잔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아메리카노 4,500원, 점심 후 카페 라떼 5,500원, 오후 졸릴 때 캔커피 2,000원, 주 5일이면 6만 원, 한 달이면 24만 원, 1년이면 288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LG 그램 노트북 살 수 있습니다. 제주도 가족여행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카페에 갖다 바칩니다. 집에서 원두 사서 드립 커피 내려 마시면 한 잔에 500원입니다. 텀블러에 담아가면 연간 270만 원 절약입니다. 세 번째, OTT 구독입니다.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디즈니 플러스, 왓챠, 쿠팡 플레이, 애플 TV 플러스까지 다 가입하신 분 계십니까? 제 지인 이 대리가 그랬습니다. 각각 월 1만 원에서 17,000원씩 내니까 별로 안 비싸 보였답니다. 그런데 7개 다 합치니까 월 9만 원이었습니다. 연간 108만 원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보는 건 한두 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볼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계속 결제됐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OTT 가입자의 41%가 한 달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돈을 냅니다. 이게 구독 경제의 함정입니다. 해지하기 귀찮아서 그냥 둡니다. 네 번째, 편의점입니다. 회사 근처 편의점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십니까? 캔커피 2,000원, 삼각김밥 1,800원, 과자 하나 2,500원, 하루 6,300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달이면 12만 6천 원, 1년이면 151만 원입니다. 편의점은 편리합니다. 24시간 열려 있고 집 앞에 있고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의 대가가 연 151만 원입니다. 마트에서 같은 제품을 사면 절반 가격입니다. 다섯 번째, 헬스장입니다. 1월 1일 새해 결심합니다. 올해는 꼭 운동해서 10kg 빼겠다. 헬스장 등록합니다. 1월엔 일주일에 5번 갑니다. 2월엔 일주일에 3번, 3월엔 일주일에 1번, 4월부터는 안 갑니다. 그런데 연 회원권 84만 원은 이미 냈습니다. 환불도 안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헬스장 회원의 68%가 3개월 이내에 이용을 중단합니다. 헬스장 업계는 이걸 압니다. 그래서 연 회원권을 싸게 파는 겁니다. 어차피 안 올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860만 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에 나올 가장 큰 돈 구멍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큰돈의 함정입니다. 한 번에 수백만 원, 수천만을 날리는 놈들입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입니다. 2년마다 최신형으로 바꾸십니까?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 179만 원, 아이폰 10 프로 맥스 205만 원입니다. 2년마다 교체하면 연평균 9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쓰는 겁니다.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새 폰이 정말 필요합니까? 카메라 화질 0.3% 좋아진 걸 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2년 전 폰으로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고에 세뇌돼 있습니다. 통신사 할부도 교묘합니다. 월 7만 원씩 24개월 할부라고 하니 부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총액은 168만 원입니다. 스마트폰을 4년 쓰십시오. 90만 원 절약됩니다. 두 번째, 외식입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외식하십니까? 4인 가족 삼겹살집 가면 7만 원, 공깃밥, 음료, 후식까지 10만 원 나갑니다. 월 4번이면 40만 원, 연간 400만 원입니다. 집에서 같은 삼겹살을 사서 구워 먹으면 비용이 3만 원입니다. 차이가 7만 원입니다. 월 4번이면 28만 원, 연간 336만 원 절약입니다. 외식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빈도를 줄이라는 겁니다. 매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만 하십시오. 그러면 외식이 더 특별해집니다. 세 번째, 신차입니다. 여기서 실제 사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부장님, 58세입니다. 2023년 신차를 샀습니다. 3,500만 원짜리 SUV였습니다. 5년 할부로 월 70만 원씩 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1,68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차 시세는 얼마일까요? 2,100만 원입니다. 1,680만 원 내고 자산 가치는 2,100만 원입니다. 남은 할부금은 2,520만 원입니다. 지금 차를 팔면 42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게 신차의 함정입니다. 신차는 출고하는 순간 가치가 20% 떨어집니다. 3,500만 원이 출고하는 즉시
2,800만 원이 됩니다. 700만 원 증발입니다. 반면 3년 된 중고차는 신차 대비 45% 저렴합니다. 성능은 거의 같습니다. 박 부장님이 만약 같은 차를 2년 된 중고로 2천만 원에 샀다면 지금 1,500만 원은 남았을 겁니다. 네 번째, 명품입니다. 최 차장 이야기입니다. 55세 여성입니다. 작년에 샤넬 가방을 샀습니다. 1,200만 원이었습니다. 할부로 샀습니다. 월 50만 원씩 24개월입니다. 이자까지 총 1,350만 원을 냈습니다. 그 가방 지금 얼마일까요? 여전히 1,200만 원입니다. 아니, 썼으니까 중고로 팔면 900만 원입니다. 450만 원 손해입니다. 만약 최 차장님이 그 1,150만 원을 연 5% 수익률로 20년 투자했다면 3,580만 원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가방은 20년 후에도 1,200만 원입니다. 명품을 사는 심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명품에 관심 없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은 유니클로를 입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물건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숙박입니다. 주말에 강릉 펜션 하나 잡으면 35만 원입니다. 청소비 5만 원, 쓰레기 처리비 2만 원 별도입니다. 총 42만 원입니다. 그런데 체크아웃할 때 설거지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침대 정리까지 해야 합니다. 같은 가격의 호텔은 조식 포함, 룸서비스 제공, 체크아웃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숙박 예약할 때 총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1박 요금만 보지 말고 청소비, 세금 다 포함한 최종 금액을 비교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10개 봤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들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숨겨진 블랙홀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놈들입니다. 첫 번째, IPTV입니다. 요즘 누가 TV를 봅니까? 다들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는데 IPTV 요금은 매달 나갑니다. 월 33만 2천 원, 연간 38만 4천 원입니다. 500개 채널 제공하는데 실제로 보는 채널은 5개도 안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IPTV 가입자의 53%가 한 달에 10시간도 시청하지 않습니다. 해지하고 유튜브만 보십시오. 무료입니다. 광고 없이 보고 싶으면 유튜브 프리미엄만 4,900원만 내면 됩니다. IPTV보다 절반 저렴합니다. 두 번째, 전자제품 연장 보증입니다. 가전제품 살 때 판매원이 권합니다. 3년 연장 보증 99,000원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안 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혹시 고장나면 수리비가 30만 원 넘어가는데요. 겁을 줍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십시오. 3년 내 고장나는 가전제품은 5%입니다. 95%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5%의 확률 때문에 10만 원을 냅니다. 100명이 10만 원씩 내면 1,000만 원, 5명 수리해도 150만 원이면 됩니다. 850만 원은 순이익입니다. 세 번째, 대용량 구매입니다. 코스트코 가면 다 싸 보입니다. 휴지 30롤에 2만 원, 과일 5kg에 2만 원, 싸다고 카트에 담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냉장고에 안 들어갑니다. 과일은 일주일 만에 곰팡이 핍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가구당 연간 음식물 쓰레기 68kg입니다. 싸다고 많이 사서 버리면 손해입니다. 네 번째, 자동차 보험입니다. 매년 자동 갱신하십니까? 비교도 안 해보고 그냥 내십니까?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73%가 3년 이상 같은 보험사를 이용합니다. 비교도 안 합니다. 보험 비교 사이트에서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또 불필요한 특약을 빼십시오. 자기 차량 손해, 렌터카 지원 다 빼면 보험료가 또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주거비입니다. 이게 진짜 블랙홀입니다. 정 부장님 60세입니다. 강남 아파트에 삽니다. 전세 9억 원입니다. 대출 이자가 월 105만 원입니다. 관리비 30만 원입니다. 총 180만 원입니다. 월급 500만 원에 36%입니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가구 평균 주거비 비율이 약 38%입니다. 거의 40%를 집에 씁니다. 정말 강남에 살아야 합니까? 신축이어야 합니까? 주거비를 30%로 줄이면 월 40만 원, 연간 480만 원 절약됩니다. 10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최종 계산입니다. 15가지 모두 합치면 얼마일까요? 총 2,631만 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만 절반이라도 줄이면 연 1,300만 원 절약입니다. 10년이면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가계부 앱을 다운받으십시오. 매일 지출을 기록하십시오.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아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고정비부터 점검하십시오. OTT, 헬스장, IPTV, 보험 같은 자동이체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3개월 이상 안 쓴 구독은 즉시 해지하십시오. 셋째, 24시간 룰을 적용하십시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24시간 기다리십시오. 대부분은 다음 날이 되면 안 사고 싶어집니다. 넷째, 배달 음식을 주 3회에서 1회로 줄이십시오. 카페를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이십시오. 외식을 주 1회에서 월 2회로 줄이십시오. 이것만 해도 연 500만 원 절약됩니다. 다섯째, 절약한 돈을 반드시 투자하십시오. 저축만 하지 마십시오. 연 5% 수익률로 20년 투자하면 복리로 2.65배가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걸 실천한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 과장님, 53세입니다. 2024년 1월에 이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끊고 집에서 요리했습니다. 카페 대신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OTT 7개를 1개로 줄였습니다. 2년간 1,480만 원을 아꼈습니다. 이 돈을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현재 1,720만 원입니다. 204만 원의 수익입니다. 안 과장님은 말합니다. 처음엔 불편했어요. 배달 음식 못 시키고 카페 못 가니까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3개월 지나니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게 재미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금리는 내려가겠지만 불안정할 겁니다. 일자리는 더 불안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더 가난해질 겁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십시오. 가계부채 1,896조 원, 역대 최고입니다.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지출은 늘어나니 빚을 냅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면서 빚더미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바꿔서 10년 후 자산 1억을 만들 것인가?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하루 5천 원 아끼면 연 182만 5천 원입니다. 10년이면 1,825만 원입니다. 이 돈을 연 7% 수익률로 투자하면 2,590만 원이 됩니다. 작은 실천이 부를 만듭니다. 워런 버핏은 말합니다. 내 순자산이 얼마든 3달러는 3달러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는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위해 지금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진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명품 가방입니까? 새 차입니까? 아니면 가족과의 시간, 건강, 배움입니까?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15가지 중 어디에서 가장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배달 음식과 카페가 제일 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경제 정보 함께 나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절약한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45세 이상이 꼭 알아야 할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길 바랍니다.